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 소당 이야기 한자 오늘 제 57강을 시작합니다. 57강 첫 번째 글자는 생각념입니다. 이 생각념은 지금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그 생각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글자 구조는 윗부분에 이재금, 아랫부분에 마음심이 쓰였죠. 자, 그래서 글자의 의미는 지금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생각, 생각념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생각, 생각념입니다. 생각념이 들어간 사자성어에 무념무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없을 무자, 생각념자, 없을 무자, 생각상을 쓰면 일체의 다른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무아의 경지에 이른 것을 무념무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말씀담입니다. 여기서 말씀담은 말을 아주 열정적으로 불꽃 타오르듯이 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자 구조를 보니까 말씀원이 있고 불화가 세로로 두 개가 되어 있죠. 이것은 불꽃념입니다. 그래서 말을 아주 열정적으로 불꽃이 타오르듯이 하고 있는 말씀담입니다. 말을 열정적으로 불꽃이 타오르는 것처럼 하고 있는 말씀담입니다. 가담항설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거리가 말씀담, 또 거리항, 말씀설을 써서 길거리나 세상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그 이야기를 가담항설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소문 같은 거죠. 다음에 배울 글자는 오로지 전입니다. 오로지라고 하는 뜻은 한쪽에만 전념한다는 뜻, 오로지 전. 글자 구조를 보니까, 오로지 전의 글자 구조를 보니까 수레바퀴가 굴러간다는 수레차가 있고, 그리고 점주가 있고, 손을 뜻하는 마디촌이 있죠. 그래서 실 굴 때의 실을 한 방향으로만 감는다는 뜻, 그래서 한쪽에만 전념한다는 오로지 전입니다. 실 굴 때의 실을 한 방향으로만 손으로 감고 있는 오로지 전, 실 굴 때의 실을 오직 한 방향으로만 손으로 감고 있는 오로지 전입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말 있죠. 오로지 전자, 문문자, 집가자를 쓰면 어떤 일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그 분야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죠. 다음은 전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로지 전자에 공공을 쓰면 한 가지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를 전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너는 대학교에서 무엇을 전공했느냐 이런 말을 주고받는 거죠.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둥굴단입니다. 둥굴단의 글자 구조는 큰 네모, 나라국 에워쌀리가 있고 그리고 앞서 배웠던 오로지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한자에서 네모의 뜻은 둥글다, 땅의 뜻으로 많이 쓴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둥근 표현입니다. 둥글게 실 굴 때의 실을 손으로 단단하게 감은 둥굴단입니다. 둥글게 실 굴 때의 실을 오로지 손으로 단단하게 감은 둥굴단입니다. 그래서 둥굴단의 뜻은 뭉치다, 단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결, 단체를 할 때 이 글자를 쓰기도 합니다. 자, 일치단결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일자, 이를치자, 둥굴단자, 매질결을 써서 여러 명이서 한 덩어리로 굳게 뭉쳤다는 뜻이 일치단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다음 글자는 말이을이입니다. 이 글자는 할아버지의 턱에 늘어진 수염의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그래서 턱 아래 늘어진 수염에서 할아버지 수염의 늘어진 모양하고 거의 모양이 같습니다. 이 모양을 본뜬 글자다. 그래서 말을 계속하게 되면 턱의 수염이 흔들리는 그 모습에서 말이을이라고 하는 뜻과 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턱 아래 할아버지 수염이 이어진 말이을이, 턱 아래 할아버지의 수염이 이어진 말이을입니다. 이 글자의 모양은 수염이기도 하고 또 식물의 뿌리 모습을 본뜬 글자로 많이 활용됩니다. 이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을이에 설립을 써서 일어서게 되다 라는 뜻인데 나이 30을 뜻하는 말입니다. 나이 30쯤이면 가정과 사회에 기반을 닦는 나이가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사입이라는 말도 있죠. 닮을 사자, 말이을 이자, 안일비를 써서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와 비슷한 듯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진짜와는 아주 다른 것을 사입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글자는 끝단 시초단입니다. 자, 말이을이가 여기서는 뿌리의 뜻으로 쓰였는데요. 그림을 보는 것처럼 산 모양처럼 새싹이 뾰족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아래 뿌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싹의 끝, 새싹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끝단 시초단입니다. 이 글자는 주로 다른 글자와 합쳐져서 쓰는 글자이기 때문에 다음 글자를 보겠습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끝단 바를단입니다. 자, 끝단 바를단의 글자 구조를 보니까 설립이 있고 매산 그리고 말이을이가 있죠. 매산과 말이을이는 끝단 시초단인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글자라 세 조각의 이야기로 나눠보았습니다. 서서 바르게 자라는 그 산 모양의 새싹과 그 이어지는 아래 뿌리가 끝단 바를단입니다. 서서 바르게 자라는 산 모양의 새싹과 그리고 이어지는 그 뿌리를 뜻하는 끝단 바를단입니다. 끝단 바를단이 쓰여진 활용어에는 단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끝단 바를단, 실마리서를 쓰면 일의 처음, 일의 실마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수사하면서 수사의 단서를 잡다라는 말을 쓰죠. 자,
자, 말단이라고 하는 말, 끝말자의 끝단을 쓰면 사물의 맨 끝 또는 조직의 가장 아랫부분입니다. 거꾸로도 말이 됩니다. 말단이라는 말도 있고 단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휴대폰을 단말기라고 부릅니다. 단정이라고 하는 말이죠. 끝단 발을단에 발을점을 쓰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음을 단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배울 글자는 미들단입니다. 미들단의 글자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층층이 쌓아 올린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자, 글자 구조를 보니까 윗부분에 머리도, 그리고 입구가 2개 쓰여진 돌회가 있고, 그리고 또차가 있죠. 여기서 파란색과 빨간색은 모양으로 쓰인 글자지 뜻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또차 대신에 아침단이 쓰여진 글자도 맞는 글자입니다. 자, 이 글자는 3단 제단의 모양을 본뜬 글자인데, 자, 머리 위에서 평면도로 보면 입구가 여러 개가 나타납니다. 이 모양이 파란색이고, 또 정면에서 보면 층층이 3단위 모양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또차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제단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머리 위에서 보면 돌회의 글자처럼 네모 여러 개가 보이고, 그리고 또차 모양처럼 3단 제단 모양이 보이는 미들단입니다. 글자 구조 정리. 머리 위에서 보면 돌회처럼 네모 여러 개가 보이고, 또 정면으로 보면 또차 모양 3단 모양이 보이는 미들단입니다. 네, 미들단의 글자는 우리가 굳이 알아야 할 활용은 없고 주로 다른 글자와 결합해서 쓰는데 박달나무 단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네, 박달나무의 글자 구조를 보니까 나무목에 앞서 배웠던 미들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미들단, 제단 옆에 나무가 심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박달나무 단입니다. 박달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 미들단, 제단 옆의 나무 이름이 박달나무단, 박달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 미들단, 제단 옆의 나무 이름이 박달나무 단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 신단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귀신 신자에 박달나무 단자에 나무수를 쓰면 단군 신화에서 환웅이 처음 하늘에서 그 밑에 내려왔다는 그런 신령스러운 나무를 신단수라고 합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도읍도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사람자가 있고 고울룹이 있죠. 이 사람자는 원래 물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흐르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큰 고을이 도읍도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큰 고을이 도읍도입니다. 도읍도가 들어간 활용어에는 수도하면 머리 숫자의 도읍도를 쓰면 한 나라의 그 정부, 행정부가 있는 도시를 수도라고 하죠. 도대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읍도자, 큰 대자, 몸체를 쓰면 우리가 대체라는 말을 쓰는데 대체보다도 뜻을 더 넓게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도대체라는 말입니다. 네, 다음 글자는 세조입니다. 이 세조는 새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보시면서 뾰족한 머리가 있고 또 눈알이 있고 또 몸통에 깃털이 있고 또 모래 위에 찍힌 발자국이 있죠. 자, 글자 얘기 정리하겠습니다. 뾰족한 머리에 눈알, 그리고 몸통에 깃털, 모래에 찍힌 발자국 넷 세조입니다. 뾰족한 머리에 눈알, 그리고 몸통에 깃털, 모래에 찍힌 발자국 넷 세조입니다. 세조가 들어간 사자성어 조족지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조의 팔족, 갈지의 피어를 쓰면 세발의 피라고 하는 속담과 어울리는 사자성어인데요. 아주 적은 분량을 조족지을이라고 합니다. 일석이조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한일의 돌석, 두위의 세조해서 한 개의 돌을 던져서 2마리의 새를 잡는다는 뜻인데 한 가지 일을 해서 2가지의 이익을 얻는 말이 일석이조란 말입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섬도입니다. 섬도의 글자의 이야기는 바다 가운데 산처럼 떠있는 그 섬은 새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네, 글자 구조를 보면 윗부분에 세조가 있고 그리고 외산이 있죠. 자, 그래서 글자 이야기는 새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 산처럼 생긴 섬도입니다. 새들이 많이 찾아오는 산처럼 생긴 섬도입니다. 섬도가 쓰여진 사자성어에는 무인고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없을 무자, 사람인자, 외로울 고자, 섬도를 쓰면 사람이 살지 않는 멀리 떨어진 외딴 섬을 무인고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57강에서 배웠던 글자 머릿속에 정리해 봅시다. 생각념입니다. 이재금의 마음심이죠. 지금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생각념. 다음은 말씀담입니다. 말을 열정적으로 불꽃 타오르듯이 하고 있는 말씀담. 다음은 오로지전입니다. 한쪽에만 전념한다는 뜻. 실 굴 때의 실을 둥글게 한쪽으로 감고 있는 손. 오로지전. 다음은 둥글단입니다. 둥글게 실 굴 때의 실을 오로지 손으로 단단히 감고 있는 둥글단입니다. 다음은 말이을이입니다. 말을 할 때 턱 아래의 수염이 흔들리는 말이을이입니다. 뿌리 모양을 닮았다고도 했습니다. 다음은 끝단시초단입니다. 산 모양의 새싹과 이어지는 아래의 뿌리는
끝단 시초단. 네, 다음은 끝단 바를단입니다. 일어서서 바르게 자라는 산 모양의 새싹과 이어지는 아래의 뿌리가 끝단 바를단입니다. 다음은 미들단입니다. 머리 위에서 보면 돌회 모양 입구가 여러 개가 있고 정면에서 보면 또차 모양으로 생긴 미들단입니다. 다음은 박달나무단입니다. 박달나무가 미들단의 재단 옆에 서 있는 나무라는 뜻 박달나무단. 다음은 도읍도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큰 고을이 도읍도. 다음은 세조입니다. 뾰족한 머리에 눈알, 몸통에 깃털, 모래에 찍힌 발자국 넷, 세조. 다음은 섬도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새들이 많이 날아와서 산처럼 생긴 곳에 앉게 되는 섬도입니다. 네, 여러분 57강 한자 이야기도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네, 복습은 언제나 빠른 배속으로 두세 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는 58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